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외교 통상 라인 수장 3인방이 모두 워싱턴으로 날아갔지만 미국의 관세 재인상 움직임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관세 다시 올라가는 건지 알아보겠습니다. 선거 연령을 낮추자는 건 늘 진보 쪽이었는데 장동혁 대표가 만 16세로 낮추자 제안하고 나섰습니다. 될지 짚어보겠습니다. 이곳 광화문에 20만 명이 모인다고 합니다. 무슨 일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뉴스에 시작합니다. 전 동정민입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의 관세 재인상 압박, 카운트다운에 들어간 모습입니다. 이 3인방이 모두 워싱턴으로 날아갔지만 한국 관세를 다시 올리는 공식화 절차죠. 미국의 관보 개제 움직임이 멈추질 않고 있습니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이 파트너인 미국 무역 대표를 만나질 못하고 귀국길 올랐습니다. 워싱턴에서 정다은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돌연 발표했던 한국 관세 재인상 조치를 두고 미국 정부가 후속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 재인상을 공식화하는 관보 개제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 내에서도 좀 협의 과정을 거치고 있는 그렇게 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트럼프가 SNS를 통해 한국에 대한 관세를 25%로 재인상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실제 적용 여부와 구체적인 시점은 관보 개제 내용에 따라 확정될 전망입니다. 미국 정부와의 관세 협의를 위해 워싱턴을 찾았던 여 본부장은 이번 방미 기간 중 카운터파트인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와도 만나지 못했습니다. 앞서 미국을 찾았던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에 이어 여 본부장 역시 빈손으로 귀국하게 됐습니다. 관세 재인상에 대한 실제 적용 여부나 적용 시점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과의 추가 협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정부 주요 인사들이 잇따라 방미하면서 관세 재인상 저지 총력전에 나섰지만 사실상 관세 인상 초읽기에 들어간 상황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정다은입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 워싱턴에서 루비오 미 국무부 장관 만났습니다. 만나서 관세 설명을 했는데요. 답은 없었습니다. 미국 측의 발표에는 관세, 이 단어 자체가 빠졌습니다. 그 배경 무엇인지 김정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미국 워싱턴 DC 국무부 청사에서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 인사를 나눕니다. 미국 도착하자마자 첫 일정이었습니다. 관세 문제 해결이 논의됐습니다. 제가 만나는 국무장관은 물론이고 다른 미국 정부 인사들 또 특히 의회 측에도 같은 메시지를 전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 장관은 관세 재인상 계획 철회나 보류를 요청한 걸로 전해집니다. 약 1시간 회담을 마친 후 우리 측은 관세 문제와 관련한 정부의 노력을 설명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회담 후 미국 측이 낸 보도자료엔 두 장관이 관세 문제를 논의했다는 언급이 없습니다. 대신 미국의 핵심 산업 재건을 위한 한국의 투자를 확대하기로 합의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관세 해결을 강조한 우리 측과 대미 투자를 강조한 미국 측의 입장 차이가 드러났다는 평가입니다. 미국 측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언급한 것과 달리 우리 측 발표엔 해당 내용이 빠졌습니다. 채널A 뉴스 김정근입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관세 재인상 이후로 국회의 대미 투자 특별법 처리 지연을 콕 집었죠. 여야가 이 법을 다룰 특위 구성에 합의를 했습니다. 국민의힘도 더 이상 이 비준 요구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음 달엔 여야 의원들이 함께 미국을 찾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창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오늘 오전 국회를 찾은 구윤철 경제부총리. 이미자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장과 여야 간사에게 대미투자 특별법의 신속한 처리를 요청했습니다. 저희는 국익에 부합되는 일이라면 여야 머리를 맞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후 들어 여야는 대미투자 특별법을 다룰 특위 구성에 합의했습니다. 대미투자 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위원장은 국민의힘에서 맡고 한 달 동안 특위에서 논의한 후 3월 초 처리할 방침입니다. 국민의힘은 비준 요구는 더 이상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현안 과제로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시급하다라고 하는 국익 차원에서의 야당의 판단이다.
한미의원연맹 소속 여야 의원들은 다음 달 중순 미국을 찾습니다. 미 의회 측과 관세 협상을 비롯해 핵 추진 잠수함 관련 의견 등을 교환하기 위해서입니다. 연맹 관계자는 행정부와 의회 모두 두루 만날 것이라며 초당적인 협력을 해야 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서창우입니다. 안인 기자, 정치부 김유진 차장 나와 있습니다. 정말 이 관세 25%로 다시 올라갈 수도 있는 거예요? 최근에 만난 한 외교 당국자가 새벽마다 보초를 서는 기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미국의 새로운 소식이 우리 시각으로는 새벽 시간대에 전해지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실제로 관세를 25%로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대비를 하는 건데요. 서울의 주한미국 대사관 관계자들은 요즘 본국의 워싱턴으로 한국 국회가 일부러 특별법 처리를 미루는 게 아니라는 걸 보고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의 2월엔 설 연휴가 있다. 그래서 2월 중에는 특별법 처리가 어려울 수 있지만 처리 의지는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전달하고 있다는데요. 대사관의 한 관계자는 행정부의 최종 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정도 노력한다는 건 진짜로 뭔가 이제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걸 뜻하는 것 같기도 한데 미국 상황이 지금 어디까지 온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트럼프 대통령이 마음먹으면 언제든지 가능한 상황입니다. 미국이 관보 개시를 위해서 부처 간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한미 관세 협상에 관여했던 부처들, 상무부와 무역대표부를 중심으로 국무부와 법무부 등이 논의 중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보고받고 서명만 하면 끝납니다. 그렇게 되면 바로 관보에 게재가 되고 정책 효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현재 그걸 막으려고 이제 외교통상 수장 장관급 3명이 모두 미국으로 갔는데 앞서 리포트 보니까 달라진 게 없어요. 진짜 이게 특별법 때문입니까? 일단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그리고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조현 외교부 장관 3사람이죠. 미국으로 가서 협의를 시도했는데 가시적으로 달라진 건 없습니다. 우선 트럼프 대통령이 꼬집은 대로 특별법과 관련해선 100% 문제가 있는 걸로 보입니다. 우리 국회 처리가 너무 늦다는 거죠. 그 밖에 대미 투자를 서둘러 달라, 미국의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해 달라, 다양한 요구사항이 거론되는데요. 정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원전 건설의 경우 미국 측에 우리가 제시하려던 투자 사업 아이디어 중 하나였다고 합니다. 근데 만약에 특별법이 문제라면 빨리 하면 되잖아요, 국회에서. 왜 안 하는 거예요? 사실 그동안 속내가 조금 달랐습니다. 정부는 특별법 처리에 속도를 내달라고 국회에 요구하고 있죠. 빨리 해야 된다는 겁니다. 반면 여권에선 장기적으로 봐야 한다 기류도 꽤 있습니다. 미국 요구에 맞춰주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속내도 엿보입니다. 밀고 당기기를 해야 한다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변심할 때마다 매번 끌려다닐 수 없다는 겁니다. 야당의 경우엔 기준 수준으로 투명하게 사전 검증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는데요. 오늘 여야가 합의를 이뤘습니다. 일단 미국이 강하게 압박하니까 국회도 처리를 하겠다고요. 특위 구성해서 한 달간 논의하고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정말 이 관세가 25%로 다시 오르면 그 작년에 했던 대미 협상을 또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참고할 사례가 마땅치 않은 게 문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합의를 끝내고도 돌연 인상한다고 한 사례들은 많은데요. 지금까지 시한이 되기 전에 다시 관세를 내리고 없던 일로 만들어 왔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실제로 한국 관세가 25%로 다시 올라간다면 재협상은 불가피한 과정이 될 걸로 보입니다. 일각에서는 첫 협상보다 더 어렵고 지난한 과정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아이고야, 잘 봐야겠네요. 아는 기자 김유진 차장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오늘 교섭단체 연설에서 새로운 이슈를 꺼내들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부터 현재 만 18세인 선거 연령을 16세로 낮추자고요. 그러면 고등학교 1학년 학생부터인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영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선거 연령을 16세로 낮추는 방안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사회적 판단에 있어 성인들의 결코 뒤떨어지지 않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오는 6월 지방선거부터 선거 연령을 만 18세에서 16세로 낮추자 제안했습니다. 직업도 가질 수 있을 뿐더러 당원 가입도 가능한 나이란 겁니다. 지난달 기준 16세와 17세는 모두 91만여 명. 이들에게 투표권이 부여되면 10대 표가 2배로 늘게 됩니다. 국민의힘은 연령 하향이 선거에 유리하다는 판단입니다. 수도권의 한 의원은 10대를 만나보면 보수 성향이 강하다고 했습니다. 서울을 지역구로 둔 김재섭 의원도 공직선거법 개정에 곧장 착수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다수당인 민주당은 시큰둥합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국민의힘이 표 계산을 한 것 아니겠냐며 선거 헌법교육은 좌파교육이라고 반대하면서 선거만 찬성하는 모순적 행태라고 말했습니다.
학생들과 학부모 반응도 들어봤습니다. 아는 것도 많이 없고 그래가지고 아직 적절한 나이는 아닌 것 같아요. 주어지면 좋죠. 학생들 위한 정책도 많이 나올 것 같고. 대학 진학을 할 때는 뭐 정치나 경제에 관심이 당연히 있어야 되니까 괜찮을 것 같은데요. 아직은 투표권을 행사하기엔 어리지 않을까. 공약을 비교하거나 네, 뭐 이런 거는 안 될 것 같아요. 대부분 나라는 선거 연령을 만 18세로 규정하지만 영국과 오스트리아는 만 16세로 낮춘 상황입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이 아는 기자 정치부 손인혜 기자 나왔는데요. 만 16세. 네. 고등학교 1학년 학생부터 이제 투표권을 갖자는 건데 선거 연령 낮추자는 건 주로 민주당 쪽이 했던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민주당과 주로 진보 진영에서 주도해온 이슈입니다. 광복 이후에 선거 나이는 21살이었다가 1960년대 20살로 낮춰졌고요. 2000년대 들어서 19세로, 2020년대에 또 18세로 낮아집니다. 2000년대 이후 보수 정당은 건건이 반대해 왔었는데요. 노무현 정부 때 열린우리당이 18세로 낮추자는 걸 한나라당이 반대해서 19세로 후퇴했고요. 문재인 정부 때는 자유한국당이 반대해서 민주당과 다른 진보 정당이 일방 처리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보수 정당의 논리는 교실의 정치화, 그러니까 고등학교 교실이 선거판으로 전락하라는 거였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는 왜 들고 나온 거예요, 그럼? 네, 장동혁 대표 오늘 두 가지 이유를 들었는데요. 먼저 젊은 세대도 충분히 똑똑하다.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 교육받는 만큼 사회적 판단력 있다는 거고요. 또 지금도 16세 이상이면 정당 당원도 될 수 있는데 선거권 못 가질 이유 없다는 겁니다. 잠깐, 이 16세부터 진짜 지금 당원이 되는 겁니까? 네, 많은 분들이 생소하게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2022년 정당법 개정으로 당원 가입 나이가 18세에서 16세로 낮춰졌습니다. 당시 정교조와 시민단체에서 청소년도 정치 참여 기회를 주자고 주장하면서 논의가 시작된 건데요. 다만 당시의 선관위가 법정 대리인, 그러니까 부모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조건을 달면서 문턱은 다소 높였습니다. 국민의 입장이 달라진 속내가 따로 있겠죠. 네,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표에 유리하다고 판단한 거겠죠. 10대 후반 지지층이 보수화됐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 유리한 거예요, 국민의힘에게? 네,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요. 그런 추세가 명확하게 보입니다. 10대를 따로 조사하진 않고 20대 이하로 묶어서 조사하긴 하지만요. 이번 주 나온 조사를 보면요. 전체 지지율에선 국민의힘이 뒤처지지만 20대 이하에선 큰 차이로 앞서거든요. 장 대표가 이번 지방선거부터 적용하자고 나섰는데요. 역대 서울시장 선거에서 가장 박빙이었던 때의 격차를 보면은 이 2만여 표 차이밖에 안 나거든요. 서울에서 16, 17세 인구는 14만 명이 넘습니다. 이 박빙인 선거구에서 16, 17세 표가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장 대표 청년 정책들 막 쏟아냈던데요. 네, 맞습니다. 장 대표 오늘 청년들 먹을 것, 입을 것 다 해주겠다고 던졌습니다. 대학생들은 아침밥 지원해주는 1,000원의 아침 삼시세끼로 넓히겠다. 대학에 다니지 않는 청년들에게는 편의점 도시락 바우처를 한 달에 20장 주겠다고 했습니다. 월세 지원금도 30만 원으로 올리겠다고 했고요. 이 청년 표심이 불리하지 않으니까 더 끌어모으겠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지금 장 대표 저 얘기들이 되는 거예요? 네, 그게 제일 중요하죠. 선거 연령 낮추는 거는 법 개정 사안입니다. 민주당이 반대하면 못하죠. 진보당은 오늘 찬성한다고 했지만요. 민주당에서는 무반응, 시큰둥한 분위기입니다. 민주당도 선거 유불리 따지겠죠. 청년들에게 먹을 것, 입을 것 주겠다는 건 예산이 들어갑니다. 행정부 사안인 건데요. 이재명 정부가 화답할지 미지수입니다. 국민의힘이 얼마나 설득에 나설지 봐야겠지만 청년 표심 겨냥해서 생색만 내는 것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도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안인 기자, 손인혜 기자였습니다. 자, 민주당 소식입니다. 권리당원 1인 1표제를 성사시키며 당원 권리를 강조한 정청래 대표. 합당도 당원 뜻에 따르겠다며 재차 추진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반청계 반발은 더 커지면서 전면전 양상입니다. 면전에서 대권놀이냐 알박기냐 직격이 이어졌습니다. 최지원 기자입니다. 정청래 대표 바로 옆에 앉은 이현주 최고위원. 합당은 차기 알박기, 조국 대통령 만들기가 아니냐고 거칠게 몰아쳤습니다.
특정인의 대권 놀이에 우리 민주당을 숙주로 이용하는 게 아니냐, 차기 알박기에 들어간 게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황명선 최고위원이 정 대표를 쳐다보며 합당 논의 중단을 공개 요청하자 합당 논의를 멈추는 대표님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정 대표가 쓴웃음을 터뜨립니다. 이 현실이 가슴 아팠다며 가슴팍을 친 강득구 최고위원은 지방선거 이후 진짜 합당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조국 혁신당만이 아니라 소나무당까지 합친 진짜 합당을 우리는 지방선거 앞선 기회에 추진할 것을.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도 즉각 환영했습니다. 신천계 지도부도 반격에 나섰습니다. 집안에서는 치열하게 싸우더라도 집 밖에서는 힘을 합쳐야 합니다. 이게 상식이 아니겠습니까? 정 대표는 합당은 당원 뜻에 달려있다며 합당 생중계 토론회를 제안했습니다. 토론회 전 과정을 생중계하는 것이 맞고 그 과정을 당원들께서 지켜보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친명계 조직인 더민주 전국혁신회의는 정 대표는 진퇴를 걸고 분열 수습하고 합당 제안 철회하라며 정 대표 거취까지 언급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재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10대 대기업 그룹 총수들을 만났습니다. 청와대 본관으로 초청한 건 처음이었는데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김민곤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나란히 앉아 있습니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도 대화를 나눕니다. 곧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들어오고 10개 대기업 그룹 총수들과 일일이 악수합니다. 청년 일자리와 지방 투자 확대를 논의하기 위해 청와대에서 열린 기업 간담회입니다. 이 성장의 과실들 이게 좀 더 넓게 퍼졌으면 좋겠다. 풀밭도 있고 메뚜기도 있고 토끼도 있고 그래야 호랑이도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인데. 지금 주요 10개 그룹은 5년간 약 270조 원 규모의 지방 투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소외된 지방 청년들에게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6월 취임 직후 5대 그룹 간담회를 시작으로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최소 7차례 대기업 총수들과 직접 소통해왔습니다. 이 대통령은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국가를 중심으로 정상회교 일정을 수립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오늘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은 올해 총 5만 1,600명의 일자리를 채용하고 이 중 66%는 신규로 뽑겠다고 화답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5월 9일까지 팔지 않으면 양도세 중과다. 다주택자들에게 못을 박았죠. 그 전에 팔라는 시그널입니다. 다주택자들 움직일까요? 움직임이 다소 감지가 됩니다. 오은성 기자가 현장 가봤습니다. 송파구의 한 대단지 아파트.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매물의 평균 호가가 32억 원 수준인데 1억 원 정도 낮은 가격에 나왔습니다. 30억 한 7, 8천까지 될 것 같아요. 집이 세 채예요. 한 달 전만 해도 이 단지 매물은 450건 수준이었는데요. 오늘 기준으로 약 720건까지 늘었습니다. 60% 가까이 증가한 겁니다. 강남구의 또 다른 대단지 아파트. 다주택자가 내놓은 매물은 오늘 실제 계약까지 이어졌습니다. 이미 나갔어요. 박정금 들어갔어요. 예.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종료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이후 매물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 달 전에 비해 강남구 17%, 서초구 14.7%, 송파구 20% 등입니다. 송파구만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처음 SNS에 중과세 유예 종료를 언급한 뒤 증가폭이 더 커졌습니다. 오는 5월 9일 전 계약을 완료한 거래에 한해 잔금과 실입주를 유예하는 방안이 확정되면 매도가 더 늘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문의는 좀 많이 들어와요? 네, 많이 오고 있어요. 다주택자들이 이번에 이제 종료니까 의지가 뚜렷하니까 물건들이 좀 나오겠죠. 정부는 시장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보완책 검토 등 후속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오은선입니다. 네, 공천헌금 1억 원 수수 혐의를 받는 강선우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어제 2차 경찰 조사를 받고 귀가한 강 의원은 불체포 특권을 묻는 질문에 침묵했습니다.
김민환 기자입니다. 어제 강선우 의원을 2주 만에 다시 불러 11시간 동안 조사한 경찰이 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이 유력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를 들어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김경 전 시의원에게 받은 쇼핑백에 돈이 든 줄 몰랐다는 강 의원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검찰과도 강 의원 구속영장 신청과 관련한 실무 논의도 진행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르면 내일쯤 영장 신청이 이루어질 수 있을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강 의원은 불체포 특권이 있는 현역 의원 신분이라 국회 회기 중 체포나 구금하려면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합니다. 강 의원은 어제 조사를 받고 귀가하면서 불체포 특권을 포기할 생각이 있는지 질문을 받았습니다. 불체포 특권 그대로 유지하십니까? 강 의원은 민주당을 탈당해 현재 무소속 신분입니다. 경찰은 강 의원에게 1억 원을 전달한 김경 전 시의원과 강 의원의 전 보좌관 남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환입니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변호인인 이하상 변호사가 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지난해 11월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입니다. 어제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 구금을 피했던 다른 변호사 한 명은 오늘 재판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송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김용현 전 국방장관 재판이 끝난 직후 오늘 재판은 마치고요. 피고인 퇴정하셔도 됩니다. 법원 경위들이 김 전 장관 변호인 이하상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법정에서 소란을 피워 감치 명령이 내려진 이 변호사를 구치소에 가두려 집행에 나선 겁니다. 이 변호사와 함께 감치 명령을 받은 권우현 변호사는 어제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구금되지 않았습니다. 권 변호사는 오늘 열린 김 전 장관의 다른 혐의 재판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권 변호사가 서류 작업 등 변론 준비를 분담하려고 불출석한 것이라며 감치 집행을 피할 목적이 아니라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해 11월 한덕수 전 총리 재판 당시 재판장인 이진관 부장판사에게 각 15일씩 감치 명령을 받았습니다. 나가십시오. 말씀하시면 감시합니다. 어제 이 변호사 감치 집행은 이 부장판사가 직접 지휘했습니다. 감치 집행은 경찰 도움을 받아 법원 밖에서도 이뤄질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송정인입니다. 후진하던 차량이 갑자기 속도를 높이더니 인도에 있는 노점상을 덮쳤습니다. 이곳에서 일하던 70대 여성이 숨지고 함께 있던 자매도 크게 다쳤습니다. 김대욱 기자입니다. 도로를 지나는 SUV. 잠시 후 이 차량이 다시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런데 이번엔 후진을 하고 있습니다. 점점 속도를 내더니 중앙선을 넘어갑니다. 맞은편 인도에 있는 노점상을 덮친 뒤 그대로 건물에 돌진합니다. 아무 생각이 안 나죠. 박격포 하나 터진 것 같이 소리가 굉장히 좀 컸습니다. 충남 서천군 한 전통시장 근처에서 사고가 난 건 오전 9시 반쯤. 40m 넘게 후진하던 차량은 건물 1층 약국 내부로 들어간 뒤에야 겨우 멈췄습니다. 약국 입구는 합판으로 가려놨고 처참하게 부서진 의자는 사고 당시 충격을 말해줍니다. 이 사고로 건물 앞에서 야채 노점상을 하던 70대 여성 A씨가 숨졌습니다. 자매 사이인 70대 B씨도 크게 다쳐 병원에 옮겨졌습니다. B씨는 A씨를 도우러 나왔다 함께 사고를 당했습니다. 바쁠 때는 한 번씩 이렇게 도와주고, 오늘은 치과 왔다가 같이 앉아있다가. 70대 SUV 운전자는 경찰 조사에서 브레이크를 밟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음주나 약물 복용 정황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본인 얘기는 그거예요. 자기 그게 브레이크인 줄 알았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채널A 뉴스 김대욱입니다. 비탈길에서 미끄러지는 화물차를 발견한 시민이 차량을 멈춰 세우려 몸을 던졌다가 척추를 다치는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차량이 아니란 이유로 치료비 보상도 못 받을 처지에 놓였습니다. 오세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1톤 화물차가 빠르게 다가오더니
옆으로 뒤집히며 한 바퀴를 구른 뒤 멈춰 섭니다. 다른 각도에서 보니 차가 뒤집히면서 운전석 문이 열리고 60대 남성이 밖으로 튕겨 나옵니다. 고통을 호소하며 움직이지 못하는 남성. 모자 쓴 다른 남성이 다가와 사고차의 문을 열어보고 쓰러진 60대 남성의 상태를 살핍니다. 바닥에 쓰러져 있는 남성은 사고 현장 주변에 있는 상점의 주인. 비탈길 들머리에 운전자 없이 서 있던 화물차가 움직이는 걸 발견하고 멈춰 세우려고 달려와 운전석에 올랐습니다. 술술 올라가더라고요. 쫓아가서 보니까 열어보니까 사람이 없으니까 운전대로 뒤로 가면서 이제. 하지만 멈춰 세울 틈도 없이 차량이 뒤집히면서 사고를 당했습니다. 트럭을 멈춰 세우려던 시민은 척추 등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화물차 운전자는 시동 걸린 차량 기어를 주행 상태에 놓고 편의점에 갔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더 큰 사고를 막으려다 크게 다쳤지만 60대 남성은 치료비 보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차량 손해보험 가입자가 아닌데 운전석에 탔다가 사고가 났기 때문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지원 방안을 찾고 있지만 여의치 않다고 안타까워했습니다. 채널A 뉴스 오세정입니다. 네, 딱 봐도 뭔가 좀 이상하죠. 차선을 넘나들며 위험한 질주를 이어가던 차량, 출근하던 경찰관이 발견하곤 멈춰 세웠는데 운전자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조현진 기자입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는 SUV 차량. 연신 비트대더니 옆 차선을 넘어가려다 겨우 방향을 틉니다. 얼마 안 돼 다시 휘청이며 차선을 넘어가는 차량. 옆 차량이 다급히 속도를 줄이자 양쪽 방향 지시등을 켭니다. 이를 지켜보는 뒷 차량 운전자. 운전자 상황을 확인하고 112에 신고합니다. 음주 의심 차량 신고 좀 하려고 그러는데요. 지금 차선을 제대로 못해요. 자꾸 이탈하려고 그러고. 뒷차 운전자는 야간 근무를 하러 출근하던 안산 단원경찰서 소속 정유철 경사입니다. 신고를 한 뒤 의심 차량을 따라갔습니다. 고개를 똑바로 드시고 운전대도 자꾸 정면 주시하면서 운전하시는 걸 보고 이렇게 비틀거릴 이유가 없는데 그래서 112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순찰차가 요금소에서 SUV 차량을 따라붙습니다. 경찰관이 수신호를 보내자 차선을 바꾸는 SUV 차량. 뒤를 쫓던 정경사 차량이 가까스로 피합니다. 20km 넘는 추격전 끝에 정경사 차량과 경찰차가 앞뒤를 막자 운전자는 결국 멈춰섭니다. 음주 측정 결과 운전자는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드러났고 이후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채널A 뉴스 조현진입니다. 네, 전동 킥보드가 달리는 이곳 어딜까요? 고속도로의 왕복 10차로 터널 안입니다. 이륜차는 고속도로 진입이 전면 금지돼 있는데 차량들 틈에서 태연히 질주를 이어갔습니다. 경적을 울려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신선미 기자입니다. 대형 트럭들이 달리는 고속도로 터널. 끝차선에 깜빡이는 불빛이 보입니다. 가까이 다가가니 다름 아닌 전동 킥보드입니다. 주변 차량들이 경적을 울리지만 운전자는 태연하게 앞만 보며 달립니다. 동탄 터널에서 전동 킥보드가 포착된 건 그제 밤 10시 45분쯤. 이를 본 운전자가 한국도로공사에 신고했지만 순찰원들이 도착했을 땐 이미 킥보드는 현장을 떠난 뒤였습니다. 해당 구간은 왕복 10차로의 광폭터널로 평소에도 차량 통행이 많은 곳입니다. 지난해부터 최고 제한 속도가 시속 110km로 상향됐습니다. 전동 킥보드의 법정 최고 속도인 시속 25km와는 4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법규 위반은 물론 빠르게 달리는 차량들 사이에서 달리다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동차는 고속 주행을 하고 전동 킥보드는 저속 주행을 하기 때문에 주행 흐름이 달라져서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만약 실수로 고속도로에 진입했다면 즉시 갓길에 정차한 뒤 도로공사나 경찰에 연락해야 합니다. 채널A 뉴스 신선미입니다. 경찰관을 향해 주먹을 휘두른 남성, 현장에서 바로 체포됐습니다. 알고 보니 술에 취해 택시기사에게 난동을 부리다 파출소까지 따라온 상황이었습니다. 임종민 기자입니다. 비상등을 켜고 도로가에 멈춰서는 택시. 차에서 내린 택시기사가 바로 앞 건물로 급히 뛰어들어갑니다. 60대 기사가 달려간 곳은 바로 파출소.
30대 남성 승객이 욕설을 하고 운전을 방해하자 목적지를 파출소로 바꿔 도움을 요청하러 온 겁니다. 남성은 택시 뒷좌석에서 손을 뻗어 운전 중인 기사의 목덜미를 잡았습니다. 파출소에서 나온 경찰관들이 택시 승객에게 다가갑니다. 경찰이 손을 뻗으려 하자 승객은 비틀거리며 뿌리치려는 듯한 모습도 보입니다. 승객은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요구하는 경찰관 얼굴에 주먹을 휘두르다가 결국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남성은 택시에서 한 행동이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경찰관에게 주먹을 휘두른 건 순간적으로 욱하는 감정에서 벌인 일이라고 진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과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남성을 입건해 사건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채널A 뉴스 임종민입니다. 생후 19개월 된 아기와 엄마가 경찰서 지구대를 찾았습니다. 2주 전 이곳 경찰관들과 맺은 특별한 인연에 감사 인사를 전하러 온 건데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윤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기가 탄 유모차를 밀며 경찰 지구대로 찾아온 30대 여성. 문을 열고 들어서자 경찰관이 반갑게 맞아줍니다. 유모차에서 내린 아기 주위에 경찰관들이 하나둘 모여들고 저마다 환한 웃음을 감추지 못합니다. 휴대전화를 꺼내 아기 모습을 찍는 경찰관도 보입니다. 2주 전 아기와 맺은 특별한 인연 때문입니다. 고열로 인한 경련 때문에 숨 쉬는 걸 힘들어하는 19개월 아기를 태우고 병원으로 가던 엄마. 구급차 도착이 늦어지자 119는 환자 이송을 도와달라고 경찰에 요청했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이 아기가 탄 승용차 뒷문을 엽니다. 축 늘어진 아이를 안고 순찰차로 달려가는 엄마 모습도 보입니다. 4분 만에 응급실 앞에 도착한 경찰관들이 아이를 안고 병원 안으로 뛰어들어갑니다. 제가 이제 아기 안고 따라간다고 말씀드려서 그렇게 달렸던 상황이에요. 경찰의 빠른 대처와 병원 치료 덕분에 아기는 건강을 회복했고 엄마는 잊지 않고 지구대를 찾아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정윤아입니다. 악취가 진동하는 빌라 지하방에서 23마리의 개가 방치된 채 발견됐습니다. 주인은 자식처럼 키웠다고 했지만 안에는 죽은 개의 사체도 여럿 있었습니다. 최다희 기자입니다. 때가 타 시커멓게 된 이불 위에 개 여러 마리가 뒤엉켜 있습니다. 방바닥엔 찢어진 종이 조각과 사료가 어지럽게 널려 있습니다. 곰팡이가 핀 벽에 쓰레기와 망가진 가구가 나뒹구는 이곳은 서울 종로구의 빌라 지하방. 경찰과 소방당국이 최근 개 23마리를 구조한 곳입니다. 이 집 안에선 개 7마리의 사체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구조된 개들이 이곳에서 6년가량 방치돼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방치된 개들 때문에 악취와 소음 피해를 호소하는 이웃들의 민원도 오래됐습니다. 여기 2층에 사는데 막 엄청났죠. 우리 집에 손님이 오면 개 냄새 나서 못 오겠다는 사람도 있었어요. 개들이 구조된 집 현관문엔 문을 열지 말라, 개가 나오면 큰일 난다는 집주인의 경고문이 붙어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80대 개주인은 이 건물 주인이지만 다른 곳에서 사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개 주인은 일주일에 한 번은 들렀고 개를 자식처럼 키웠다고 동물학대 혐의를 부인한 걸로 전해집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학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개 사체 부검을 의뢰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다희입니다. 이 넓은 광화문 도심이 거대한 객석으로 변할까요? 다음 달 완전체로 돌아온 BTS. 콘서트장이 아닌 광화문 광장을 무대로 선택했습니다. 20만 명 넘게 모일 걸로 예상돼 인파 관리에도 비상등이 켜졌습니다. 김승희 기자입니다. 다음 달 21일 열리는 BTS의 광화문 광장 복귀 공연 소식에 시민들은 기대감을 감추지 않습니다. 콘서트장이 아니라 이런 대중적인 곳에서 하는 게 대단한 것 같고 정말 좀 신기한 것 같아요. 공식 팬클럽인 아미가 아니어도 국내외에서 공연을 보러 오는 사람들이 몰려들 전망입니다. BTS의 무대가 설치되는 곳은 광화문 광장. 무대 앞 객석은 3만 4천여 석이지만 광화문 광장 남쪽으로 시청 앞 서울광장과 숭례문 일대까지도 대형 스크린으로 공연을 실시간으로 즐기는 공간으로 활용될 전망입니다.
하이브와 서울시는 광장 일대가 꽉 찰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만 명이 넘게 올 걸로 추산됩니다. 인파 관리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서울시는 인근 지하철역은 무정차 통과시키고 버스도 돌아가게 할 계획입니다. 보행자 안전을 위해 공공자전거 따릉이와 전동 킥보드 대여도 공연 날은 멈춥니다. 교통소통이라든가 보행자들께 불편을 드리는 걸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암행 순찰대도 투입해 광장시장 등 주변 관광지와 호텔 등 숙소의 바가지 요금 단속도 벌입니다. 채널A 뉴스 김승입니다. 네, 요즘 어르신들 장기를 두기 위해 아침부터 이곳으로 오신다고 합니다. 낙원상가인데요. 장기 금지령이 내려진 탑골공원 대신 이곳이 어르신들의 새로운 성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조민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탁자 위 장기판을 사이에 두고 어르신들이 마주 앉았습니다. 상대 말을 잡을 묘수를 떠올리며 집중합니다. 아이고야, 이거 뭐야? 내가 저버렸네. 여기저기 훈수하는 목소리도 들립니다. 상 가지고 토를 잡고 공격을 잘해줘. 서울 종로구 낙원상가 1층에 문을 연 탑골 어르신 문화놀이터입니다. 이곳은 아침 10시부터 문을 여는데요. 오후 들어 장기판 17개, 자리 34석이 가득 찼습니다. 지난해 7월 종로구청은 탑골공원 옆에 있던 장기놀이 공간을 철거했습니다. 대체 공간을 구청 노인복지센터에 만들었지만 등록 과정이 필요하고 서울 시민이 아닌 사람은 이용이 쉽지 않았습니다. 차별하는 것 두고. 7개월 만에 낙원상가 1층에 장기도 두고 친구들과 소통할 공간이 생기면서 어르신들은 내일 만남도 기약합니다. 전국이지 뭐. 맨날 오지 뭐. 죽을 때까지 와야지. 갈 때도 저 가서 커피 한 잔 먹고 또 좀 대화하고 그러다가 이제 또 와서 장기 뜨고. 종로구청은 음주 등을 제외한 통제는 최소한으로 줄여 어르신들의 문화놀이터 접근성을 넓혀 나갈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조민기입니다. 삼성전자가 천조전자 시대를 열었습니다. 국내 기업 중 처음으로 시가총액이 1,000조 원을 넘었습니다. 이 시가총액이라는 건 한마디로 주식시장에서의 기업 몸값입니다. 요즘 삼성전자 주가 오르니 함께 몸집이 커지는 거죠. 이 국내에선 시가총액 이 3위가 100조 원 수준이니 큰 격차를 보이고 있는데요. 자, 그럼 글로벌로 보면 어떤 수준일까요? 자, 글로벌 경쟁 기업 대만 TSMC와는 격차가 줄어든 걸까요? 우영기 기자가 그 답을 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사상 처음으로 1,00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오늘 16만 9,100원의 장을 마감하며 17만 전자에 바짝 다가섰는데 종가 기준 시총 1,001조 108억 원을 기록한 겁니다. 국내 기업 중 시총 1,000조 원을 넘은 건 삼성전자가 처음입니다. 최근 AI 붐으로 촉발된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힘입어 메모리 수요 증가와 가격 상승의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현재 글로벌 시총 순위는 엔비디아와 알파벳, 애플 등 10여 개 빅테크들이 상위권을 형성하고 있고 라이벌 대만 TSMC는 7위, 삼성전자는 15위로 올라섰습니다. 중국 텐센트, 미국 비자 등을 제친 겁니다. 대만의 TSMC와 견주어서도 반도체 분야에서 월등히 앞설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봐야 되고 1,000조 이상의 시가총액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증권가에선 삼성전자의 올해 영업이익이 180조 원에 육박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줄을 서서 차례를 기다리는 이곳은 금은방입니다. 안전자산인 금 가격이 요즘 롤러코스터를 타자 이 주식 단타 치듯 시세 내리면 사고, 오르면 파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김지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은퇴 후 보금자리를 옮기면서 목돈을 쥐게 된 70대 A씨. 고공행진하던 금값이 지난해 12월 91만 원대로 떨어지자마자 100g짜리 골드바 18개에 약 4억 5천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한 달 만에 1억 5천만 원 정도 수익을 냈습니다. 원액을 맞췄니 이자도 좀 박하고 일단 사놓고 그냥 오래 놔두려고요. 지난달 29일 국내 금값은 살 때 기준 한 돈당 112만 원 최고가를 찍고 나흘 만인 그제
94만 원대로 하락했는데요. 어제부터 다시 반등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금 시세는 한 돈당 100만 원대를 회복해 103만 8천 원. 떨어진 줄 알고 사러 왔다가 발길을 돌린 경우도 있습니다. 10% 떨어지고 어쩌서 지금 90만 대를 생각하고 왔더니 하도 올라가지고 무서워서 못 사다가 한이 뚝 떨어질 때 한번 사보려고 왔더니. 널뛰게 하는 금값 변동을 예의주시하는 투자자들이 저점 매수 기회를 노리는 겁니다. 저는 코트 사기로 했는데 그 돈을 차라리 금을 사자. 이번처럼 폭락을 딱 했다. 이런 시기가 오면은 무조건 하나씩 줄 생각이고. 전문가들은 금값의 우상향을 전망하고 있지만 최근 상승폭이 큰 만큼 하락세도 가파를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채널A 뉴스 김지윤입니다. 올해 보조금이 재개되면서 전기차 구매 수요가 늘고 있는데요. 테슬라, 비아디 같은 이 수입 전기차의 기세가 무섭습니다. 재고가 없을 정도라는데요. 윤수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내 시장에서 중국 전기차 비아디의 존재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기아차가 지난 1월 전기차 판매 1위를 차지한 상황에서 비아디의 약진이 두드러졌습니다. 테슬라가 2위, 중국의 비아디는 3위. 중국 전기차 업체가 판매 상위권에 오른 건 처음으로 현대차도 제쳤습니다.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공세가 주요했습니다. 인기 모델은 재고가 소진될 정도로 판매량이 급격히 늘었습니다. 재고가 없습니다. 실구매가는 한 1,000만 원 정도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거와 달라진 중국차에 대한 인식 변화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중국차라는 브랜드가 편견이지 가격, 안전성, 기타 등등. 그리고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면 이 BYD 차량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좋다고 평가합니다. 최근 전기차 판매는 전반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전기차 보조금이 연초에 재개되면서 구매 수요도 다시 살아나고 있는 겁니다. 전기차 시장 경쟁은 더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윤수민입니다. 참 요즘 마트에 가면 이런 이 신선한 채소보다 냉동, 그러니까 얼린 채소를 고르시는 분들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이 고물가 시대에 달라진 마트 풍경, 김태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채소 코너 앞, 발걸음이 쉽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예전에 4개 들어있었는데 2개밖에 안 들어있고. 실제로 깐마늘과 양파의 평균 가격은 1년 전보다 각각 15%, 4% 올랐습니다. 고물가에 이상기후까지 겹치면서 채소값 부담이 커지자 소비자들은 얼린 채소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한 대형마트에선 올해 들어 고추, 마늘, 대파 등 냉동 채소 매출이 전년 대비 20% 넘게 늘었습니다. 손질된 국내산 대파는 500g에 9,000원이 넘는 가격인데요. 반면 같은 무게의 얼린 대파는 4,980원으로 절반 수준의 가격입니다. 냉동실에 넣어놓으면 찌개, 떡국 끓일 때 한 주먹씩 갖다 넣으면 돼요. 편리한 점도 많고 경제적인 것도 도움이 되고. 해동할 필요 없이 바로 팬에 올려 볶거나 라면에 넣는 등 조리도 간편해 1인 가구를 중심으로 선호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영양 손실도 크지 않다는 전문가 분석도 있습니다. 냉동 채소는 영양이 가장 좋은 시기에 수확해 급속 냉동합니다. 이 과정에서 영양소 분해가 억제돼 신선 채소보다 비타민과 항산화 성분 보존율이 오히려 더 좋은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식중독 예방을 위해 가급적 가열에 조리하고 해동한 채소를 다시 얼리는 것은 피하라고 조언합니다. 채널A 뉴스 김태우입니다. 노동시장에선 55세부터 고령자로 분류를 하는데요. 일하는 고령자, 이 고용률이 처음으로 70%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이 고령자 취업이 늘고 있는 이유, 배정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년 전 정년 퇴직 후 4개월 만에 재취업에 성공한 문성현 씨. 지하철 역사 안에서 짐 보관센터 매니저로 일하고 있습니다. 놀려고 해도 또래들이 없어요. 다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자식들한테 손불리지 않고 경제적으로 독립한 생활을 하고 싶기 때문에. 문 씨처럼 일하는 고령자 55세부터 64세까지 고용률이 처음으로 70%를 넘겼습니다. 지난 2022년부터 60%대 후반에 진입한 뒤 꾸준한 상승세를 보인 겁니다. 지난해 기준 고령자가 가장 많이 종사하는 분야는
보건, 사회, 복지 분야가 13.7%로 가장 높았고 제조업 12.5%, 농림어업이 11%로 뒤를 이었습니다. 사회 서비스 분야가 요양보호사라든지 돌봄 분야가 청년층이 인생의 첫 일자리를 찾기에는 급여 수준이 좀 열악하죠. 전문가들은 고용률 증가 배경으로 급속한 고령화와 고령자의 취업 능력을 꼽습니다. 정신적, 육체적 나이가 젊어진 데다 학력 수준 등도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채널A 뉴스 배정현입니다. 네, 미국과 이란의 고위급 회담을 이틀 앞두고 중동 해상에서 이란 드론이 미군 항모를 공격하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미군이 바로 격추했지만 긴장감은 최고조로 치닫고 있습니다. 박자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현지 시각 어제 이란의 드론이 격추된 곳은 이란 영해에서 800km 넘게 떨어진 아라비아해 북부 공해상이었습니다. 이란의 신형 드론 샤헤드 139가 미 항모 전단에 접근하자 항공모함 에이브러힘 링컨에서 발진한 F-35 전투기가 즉각 격추에 나선 겁니다. 미 중부사령부는 이란의 무인기가 의도가 불분명한 상태로 공격적인 접근을 해왔다고 격추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번에 격추된 건 중고도 장거리 정찰 및 공격용 드론으로 정밀유도 미사일을 4발까지 장착할 수 있습니다. 바로 몇 시간 뒤엔 이란 경비정이 미국 유조선을 탈취하려다 미국 구축함이 호위에 나서 무산시키기도 했습니다.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이지만 6일 열리는 미국과 이란의 고위급 회담은 그대로 진행될 전망입니다. They are negotiating. They'd like to do something, and we'll see if something is going to be done. They had a chance to do something a while ago, and it didn't work out. But they would like to negotiate. 지난 한 달 동안 미군은 중동 지역에 군용기 수십 대와 군함 12척을 추가 집결시켰습니다. 일촉즉발의 상황이 회담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채널A 뉴스 박자은입니다. 미국에선 이민 단속국의 강경 진압이 연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엔 경찰이 10대 청소년을 쓰러뜨려 체포하는 모습이 포착되면서 또 이민 단속국이냐 비판이 잇따랐는데요. 반전이 있었습니다. 김재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이 한 남성을 때리고 바닥에 쓰러뜨리더니 그대로 체포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다가와 거세게 항의하자 현장은 순식간에 대치 상황으로 변합니다. 미국 전역에 이민국 반대 시위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이번에도 이민국의 체포 현장으로 여겨진 겁니다. 이 영상은 온라인에서도 퍼져 비난 여론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해당 경찰이 발표한 내용은 반전이었습니다. 체포된 17세 남성은 경찰이 잡히기 직전 도주를 위해 주변 차량을 강제로 빼앗으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0대 청소년은 지난달 발생한 대형 보석가게 강도 사건의 핵심 용의자였습니다. 지난달 23일 보석가게 유리문을 그대로 받고 돌진해 차에서 내린 일당들이 망치로 진열대를 부수고 불과 몇 분 만에 약 10억 원 어치의 보석을 쓸어 담았습니다. 일당 8명은 범행 직후 차를 타고 도주했지만 경찰과의 추격전이 교통사고로 끝이 나면서 7명이 체포됐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체포된 10대 청소년이 강도 일당의 마지막 공범이었습니다. 경찰은 과잉 진압 논란에 대해 용의자가 무력으로 차량 탈취를 시도해 긴급 제압이 필요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재혁입니다. 네, 스페인에선 안락사를 허용하고 있는데요. 안락사한 사람의 안면을 다른 사람에게 이식하는 수술이 성공했습니다. 세계 최초입니다. 이서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굳은 표정의 여성이 촬영이 끝나자 그제야 웃어 보입니다. 이 여성은 세계 최초로 안락사한 사람의 안면을 이식받았습니다. 곤충에 물려 감염되면서 얼굴 조직이 괴사하고 숨쉬기도 어려워지자 수술을 결정했고 지난해 기증자와 연락이 닿았습니다. 넉 달 전 100명의 의료진이 24시간에 걸쳐 진행한 수술은 피부와 근육, 혈관과 신경, 뼈와 연골 및 기타 조직을 이식하는 대작업이었습니다. Estoy en casa y a veces estoy mirándome en el espejo, haciendo las muecas, ¿no? Como diciendo, ya me parezco más a mí, ya empiezo a parecerme más.
안면 이식을 받으려면 기증자와 수혜자의 혈액형과 성별이 같고 머리 크기도 비슷해야 합니다. 0.2mm의 정밀한 신경 접합술도 성공해야 하는 까다로운 수술입니다. 혈액형은 면역 거부 반응, 성별은 피부 두께와 골격, 머리 크기는 혈관 신경 연결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Hanno una donació, hanno una prestació d'ajuda per morir, doncs permet encara molt més temps com hem vist. 기증자의 신원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의료진은 기증자의 결정에 경의를 표했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이서영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과 하버드 대학의 악연이 끈질깁니다. 캠퍼스 내 반유대주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면서 법적 분쟁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트럼프, 이번엔 하버드대에 1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조 4천억 원을 합의금으로 요구했습니다. 이현용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하버드에 약 1조 5천억 원 수준 합의금을 요구했습니다. SNS에 극악무도한 불법 행위에 합의금은 더 높아야 한다며 10억 달러의 손해배상을 요구한다고 밝힌 겁니다. ensures they are held responsible for the criminal behavior, the illegal behavior, the harassment and the targeting of Jewish American students on their campus that took place over the course of the last year, several years. This is something the administration. 트럼프는 지난해 유대인 재학생에 대한 위협을 방치했다며 여러 명문대에 민권법 위반 통지서와 함께 보조금 중단을 통지했습니다. 일부 대학은 합의금을 내는 식으로 협상을 마무리해 재정 위기에서 벗어났지만 하버드와는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I think Harvard's a disgrace. I think what they did was a disgrace. They're obviously anti-Semitic. 협상이 해를 넘기고 백악관이 지원금 요구를 철회했다는 뉴욕타임스 보도가 나오자 몰락하는 뉴욕타임스에 하버드가 헛소리를 늘어놓고 있다며 10억 달러로 압박한 겁니다. 협상에서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되는 가운데 하버드는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현용입니다. 네, 대만의 도심 한복판에서 무차별 흉기 난동이 벌어졌습니다. 주변 행인들을 향해 흉기를 휘두른 40대 남성, 달아나는 시민을 경찰서 앞까지 쫓아가 공격했습니다. 문예빈 기자입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남성이 갑자기 뒤돌아서더니 행인을 향해 흉기를 휘두릅니다. 비명을 지르며 달아나는 시민을 끝까지 뒤쫓고 경찰서 앞에서 쓰러진 뒤에도 공격을 멈추지 않습니다. 경찰 여러 명이 달라붙은 끝에야 남성은 가까스로 제압됩니다. 어제 대만 남부 타이난에서 40대 남성이 무차별 흉기 난동을 벌여 행인 3명이 다쳤습니다. 현지 매체들은 남성이 여자친구와 결별한 뒤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차량 한 대가 갑자기 후진하더니 그대로 학교 버스를 들이받습니다. 버스 안에서는 학생들의 비명이 터지고 곧이어 경찰이 차량을 향해 총을 발사합니다. 도주 차량은 빠른 속도로 달아나다 다른 차량과 충돌한 뒤에야 간신히 멈춰섭니다. 지난달 30일 호주 빅토리아주에서 도난 차량을 몰고 달아나던 30대 남성이 학교 버스를 들이받았습니다. 다행히 버스에 타고 있던 학생들은 모두 무사했고 용의자는 팔에 총상을 입은 채 체포돼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리프트 위에서 한 스노보더가 아슬아슬하게 매달린 채 버팁니다. 구조대가 아래에서 안전그물을 펼치자마자 그대로 떨어지지만 그물이 아닌 옆으로 떨어지는 아찔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지난달 27일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한 스키 리조트에서 리프트 고장으로 약 5m 높이에 매달려 있던 스노보더가 구조그물을 비껴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채널A 뉴스 문예빈입니다. 네, 김재열 국제빙상연맹 회장이 국제올림픽위원회 IOC 집행위원으로 선출됐습니다. 조금 전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열린 IOC 총회에서 과반수 득표로 당선됐습니다. 한국인이 IOC 집행위원으로 선정된 건 김은용 전 IOC 부위원장 이후 처음으로 한국 스포츠 외교의 입지가 다시 한번 커지게 됐습니다. IOC 집행위원회는 올림픽 개최지 선정 등을 진행하는 IOC 핵심 운영기구입니다. 고 김병관 동아일보 명예회장의 차남인 김 회장은 2023년부터 국제빙상연맹을 이끌고 있습니다. 오늘 종일 영상권에 머물며 입춘다운 날씨였죠. 내일도 3월 초 같은 봄 날씨가 이어지지만 추위 대신 먼지가 기승입니다.
내일 서울 0도, 강릉 2도로 아침에도 영상권으로 시작하고요. 경기와 강원은 오전에 눈발이 조금 날립니다. 낮에도 서울 8도, 대구는 14도로 두 자릿수입니다. 낮 기온이 크게 올라 강이나 호수에 얼음이 깨질 수 있습니다. 이런 포근한 날씨는 내일까지인데요. 모레 아침 체감영하 14도로 곤두박질하고요. 일요일에는 다시 체감영하 17도의 맹추위입니다. 한편 추위가 잦아든 틈을 타서 먼지의 공습이 이어집니다. 특히 중부는 밤에 매우 나쁨까지 지속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에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